안녕하세요. 오늘은 전동 킥보드로 대리운전 일을 하는 한 달에 무려 한 750만 원 정도 매출을 하시는 형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요.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전동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. 지역은 영종도 레인보우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물론 매달 뭐 750만 원씩 하면은 굉장한 일이겠지만 네. 몇 개 달은 좀 잘 하셨을 거 아니에요. 그런 걸 이렇게 한 짧게라도 이렇게 구독자님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요? 대성 씨가 얘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달 이렇게 750을 할 정도로 일을 하면 정말 힘들게 아침까지 타야 되고요. 그렇죠. 예. 평균이라는 거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 존재하죠. 예. 좀 평타 쳤다 그랬을 때는 한 600에서 700 사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어. 이게 잠깐 보여드릴 거는 현금은 어떨 때는 5% 뜰 때 있고 10% 뜰 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산정은 안 되지만 대략적인 금액은 산정이 돼요. 현금 비중은 뭐 요새 한 10% 정도도 안 되죠. 10%? 맞아요. 많아야 15%. 이 정도 되니까 감안하고 보고요. 9월 달 거. 카드 결제만 봤을 때 포인트로 갖고 포인트로 가는 갖고 가는 거. 예. 9월 달이 한 500만 원대. 네, 그리고 네. 10월 달도 한 470만 원대. 이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저희가 이제 가져가는 거고요. 매출로 환산을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기준 20% 잡고요. 현금 거기서 뭐 한 많아야 100만 원 넘지 않아요. 보통 5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 선 될 거예요. 좀 안 되는 날은 조금 더 떨어지고 잘 될 때는 이거보다 좀 많이 올라갈 때 있고. 이거를 보고 어떤 분들은 좀 용기도 없고 희망도 없고 배울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 점에서 조금 이렇게 이야기해드릴 만한 노하우 같은 것도 있을까요?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도 처음에 정말 못 벌었습니다. 어떤 변화를 좀 주고 싶었고 전문화를 좀 하고 싶다. 한 곳에만 좀 열중을 한번 해볼까 하는 이런 생각에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거고요. 그랬을 때 매출은 뭐 턱없이 부족했죠. 절반 정도 수준에서 머물었죠. 저도 처음에는.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수익이 이제 적정선에 올라와 있다.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하시기까지는 무리가 좀 있어요.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네.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네. 처음부터 이런 수익은 조금 힘들다. 현실적으로. 저 같은 경우는 또 장비를 계속 타고 하잖아요. 이렇게 프로그램 하나 갖고 걸어 다니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으세요. 근데 이제 저희들처럼 효율로 따지면은 이렇게 하긴 조금 힘들다. 요거는 이렇게 좀 많이 감안을 좀 하셔야 돼요. 선택은 이제 본인들이 하시는 거지만 제 나름대로도 처음에 고생을 해가면서 노력한 게 있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거고요.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능하다. 요게 이제 팩트인 거죠. 매출이 좀 반타작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본인만의 좀 노하우 좀 있을까요? 제가 알기로는 좀 고성능 킥보드도 사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지역도 특색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편인가요? 저희 같은 경우는 좀 관광지이기도 하고요. 어디예요? 영종도입니다. 이제 시작하는 콜이 보통 금액대가 5만 원 이하는 별로 없고요. 첫 콜 자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그날 매출이 좌우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고. 첫콜이 좋다. 네. 킥보드 같은 경우 일반 킥보드 여러분들 그냥 다들 타시는 킥보드 바운드가 뭐 3kg, 5kg 밖에요. 배터리가 금방 닳기 때문에 많이 못했는데 고사양을 타다 보니까 뭐 10kg, 15kg까지도 이렇게 볼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매출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. 그 지리적 특색도 공감이 되고 킥보드의 장비의 중요성도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. 네. 좀 단점도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? 단점은 너무 무겁습니다. 무겁고 네, 40kg 이상 되기 때문에 음. 차에다 싣고 내리기에 좀 힘드실 수 있고요. 맞아요. 저도 네. 킥보드 타는 입장에서 되게 공감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. 프로그램 특성상 네. 일반 배정권이랑 단독 배정권이랑 좀 차이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? 차이가 많죠.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있으면 프로 단독권, 일반 단독권. 우선적으로는 프로 단독권이 조금 더 높은 거고요. 그다음에 일반 단독 배정이 좀 낮은 거예요. 배정 확률은 프로 단독이 높죠. 프로 단독권 한 장에 한 콜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타는 게 맞아요.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운행할 수 있는 콜을 잡으셨을 때는 콜 수행하시고 나면 없어지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쓰는 방법이 있는데 남들보다 좀 일찍 나오세요. 일반 단독 배정권을 조금 이른 시간대는 좀 쓰시고요. 그다음에 조금 경쟁이 치열하거나 아니면은 9시 정도 되면은 좀 프로 단독권을 위주로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우선적으로 내가 먼저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고급 단가가 많이 나오는 지역에서 프로 단독 배정권을 썼을 때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어떻게 보면 퍼플 기사 그리고 레드 기사. 레드 기사고 네. 그리고 그 꼽아주는 거 뭐라고 하죠? 그거는 이제 맞춤 콜을 맞춤 기능이라고 콜. 하거든요. 그 기능을 좀 이렇게 잘 활용하는 방법, 팁 같은 거.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. 이게 좀 수행을 많이 하다 보면은 뭐 아무래도 좀 이점은 있겠죠. 근데 맞춤 콜보다는 20km 반경에서 내가 희망하는 지역에 30군데를 설정을 해 놓으시면
100개의 콜이 발생을 하면은 100개를 다 보여주지 못하잖아요. 그러면 내가 설정한 그 희망 지역을 우선적으로 좀 보여주는 편이거든요. 그렇게 되면 장비 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심야 시간대 이제 집에 복귀할 때 그럴 때는 내가 희망하는 지역을 볼 수 있으면은 우선 소팅되니까 그걸 찍고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런 개념으로 조금 지역을 설정하고 다니시면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. 이제 일주일 있잖아요. 일하는 시간대나 요일이나 한 달에 한 얼마 정도 근무하시는지. 평균 제가 따져보니까 한 달에 한 24일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. 쉬시는 날은 대리기사분들이 다 틀리잖아요. 영종도가 주말에 많이 바빠요. 그리고 패턴을 평일에는 오후에 4시 이후에 나와도 되지만 토요일하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집에서 11시 일어나서 준비하고 밥 먹고 1시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패턴이 조금 바뀌거든요. 그러다 보면 주말에 너무 힘드니까 월요일 하루 쉬고 월요일 쉬고. 네, 화요일부터 또 정상적으로 패턴 돌아가다가 또 금요일 날 늦게까지 콜이 있으면 하는데 토요일 날 또 아침에 11시에 일어나요. 아, 그러시구나. 열정적으로 하시네요. 전업이시니까 네. 보통 평일에 근무 형태는 좀 어떠신가요? 평일 같은 경우는 보통 제가 4시에서 6시 사이부터 근무를 하고요. 보통 1시, 2시에 일을 끝냅니다. 네. 보통 한 8시간 기준이라고 보면 되겠죠. 맞아요. 네. 네. 근데 그렇긴 하지만 주말에는 네. 보통 12시 되면 벌써 8시간 되거든요. 사람 욕심이라는 게 하다 보면 하루에 12시간 이상은 하지 말자. 평일은 한 8시간 기준 보면 되고요. 주말에는 12시간까지도 보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. 혹시 뭐 대리운전 시작하게 된 계기나 장비를 사시게 됐던 이유가 있으실까요? 한 프로그램만 네. 보자. 그러면 남들이 못 보는 것까지 내가 볼 수 있겠지. 그리고 이 한 우물만 파면 언젠가는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을 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정말 사소하지만 깊게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비는 사람은 절대 기계를 못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뭐 컴퓨터 못 이기듯이 수익 창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. 저도 장비를 꽤 오래 타온 기사로서 어려움 점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 있을까요? 걷는 것보다 위험한 건 사실이고요. 제가 조심히 탄다고 해도 위험은 항상 따르긴 해요. 말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가장 큰 단점이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장비를 타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을 하시는 편인가요?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. 제가 처음부터 이 고사양 제품을 했었으면은 아마 실수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시행착오도 좀 많았을 거예요. 그나마 장비를 조그만 장비부터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신는 요령이라든지 손님들한테 말이라도 한마디 더 할 수 있는 요령이 더 많이 생기고요. 제가 편하기 위해서 장비를 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요령이 없이 처음부터 고사양 제품을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손님과의 마찰도 분명히 존재할 거고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아래서부터 올라오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. 작은 제품부터. 네네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그 권면을 안 합니다. 아, 그런 편이 네. 엄격해요. 제가 제 눈으로 그 사람의 운동신경이나 이런 거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추천하지 않는 편인데 말리죠 웬만하면. 어떤 사람은 야 돈을 이렇게 많이 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고생이나 성실함이나 정말 힘든 부분도 많을 텐데 그냥 다니기도 추운데 진짜 이렇게 장비 타고 바람을 가르면서 한 콜 한 콜 수행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 두꺼운 옷을 4월 말까지 못 벗어요. 저 공감. 네. 못 벗죠. 네. 어느 순간 너무 추우면은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. 그렇죠. 그리고 항상 저희는 밥을 제 시간에 먹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요. 네, 그 다음에 여름에 더울 때 여름에 모기가 너무 많아요. 그러니까요. 네, 모기 습격 받아야 되죠. 그 여러 가지 애환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. 주를 얼마 벌기까지는 네. 그분들의 분명히 과정은 있는데 세상에 쉬운 일은 없잖아요. 없죠. 누구나 쉽게 버는 건 없다. 사람마다 틀린데 제가 시력이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. 전화해서 눈을 안 떼요. 한 콜이라도 더 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력도 좀 많이 안 좋아져요. 직업병이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그 허리가 좀 많이 안 좋아져요. 허리도 안 좋아요. 안 좋아 있다 보니까 사실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제일 힘들잖아요. 여러분들 제 마스크 보셔서 알겠지만 이슈가 그렇게 없어요. 약간 물불 안 가리고 갑질 아닌 갑질을 당할 때도 가끔은 있어요. 처음에는 제가 되게 용납이 힘들었었는데 일을 계속하고 이게 업이다라고 생각을 계속 하면서 살다 보니까 관용이 생기죠. 관용도 좀 생기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도 생기고. 지혜도 생기고 어쨌든 그 이면이 있고 또 사람 때문에 힘들 때도 있다. 시간이 지나면서 관용도 생기고 네. 또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네네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좀
하시고 싶은 이야기 좀 있으실까요? 장비 타시는 우리 사장님들은 항상 안전하게 좀 타셨으면 좋겠고, 걸어 다니시면서 열심히 이제 하시는 분들 항상 체력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. 다들 승승장구하는 구독자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.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마음 먹었던 분들 계시잖아요. 망설이지 말고 네. 도전해보세요. 개성 씨나 저나 둘 예. 다 처음에 도전할 때 똑같은 마음이었어요. 초콜 잡아가지고 신나서 손님한테 막 뛰어갔어요. 맞아요. 네, 그 망설이시는 분들은 꼭 도전해보세요. 이렇게까지 다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. 누구나 할 수 있다. 네,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전 장담 못하고요. 네, 저도 네. 그건 장담 못하겠네요. 대리운전 카페에다가 제가 지금 일지를 쓰고 있잖아요. 쭉 다 일을 하는 과정들을 대리운전 일지로 현실적인 금액을 다 올리고 있는데, 우리 레인보우님도 그런 일지를 작성을 해주실 거고요. 그 안에서 정보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. 같이 공유를 하면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좀 유익하게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. 네, 아무튼 오늘 이렇게 멀리까지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